새벽 4시입니다. 이 집은 아직 자는데 제 인생은 또 깨워졌네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셨죠? 저를 이 아줌마라고 부르네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저보다 더 귀하답니다. 오늘 이 문턱을 넘으면 저는 더 이상 싸게 쓰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정막을 깨는 것은 규칙적인 칼질 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뻘건 고춧가루 양념이 버무려지는 배추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참아보셨나요? 저는 결혼 15년 동안 제가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건 제 사랑이 아니라 제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쏟아붓는 공짜 노동력이었죠. 오늘 저는 15년 동안 지켜온 그 가짜 평화를 깨트리려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작은 반찬 가게 안.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피곤한 빛을 내뿜습니다. 선영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절인 배추가 담긴 무거운 대야를 옮깁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성북동 어머니입니다. 선영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고무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어깨로 휴대폰을 받칩니다. 네, 어머니.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선영아, 자니?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구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학회 교수님들 모임 있는 거 알지? 네, 말씀은 들었어요. 인원이 꽤 된다고 하셨죠? 그래. 그래서 말인데 김치 10통이 필요하단다. 이번에 오는 분들이 입이 아주 까다로워. 내가 담근 게 제일 깔끔하니까 다른 데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해오렴. 어머니, 김치 10통요? 이번 주는 저희 가게도 명절 앞두고 주문이 산더미처럼 밀려서요. 제가 혼자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선영아, 내가 너한테 가게 차려줄 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해준 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머니. 몸이 하나라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혹시 이번만이라도 사람을 쓰시거나 제가 재료를 보낼 테니 댁에서 같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달라니? 지금 나보고 배추를 만지라는 거니? 얘 교수 집안 며느리가 밖에서 반찬 장사하는 거 내 체면 봐서 눈 감아준 거야. 남들 알면 얼굴 뜨거운 일인데 내가 내 사정 봐주고 있잖니. 김치 10통이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유난이야? 어머니, 저 어제도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원래 장사라는 게 그런 거야. 젊은 애가 벌써부터 엄살은 주말 아침까지 늦지 않게 가져와라. 손님들 기다리게 하면 내 망신인 거 알지? 끊으마. 뚱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깁니다. 선영은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봅니다. 화면 속 미숙의 이름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체면이라는 단어는 참 무섭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제 고통은 당연한 헌신이 되고 제 노동은 값싼 도리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 담그는 이 김치가 제가 당신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무료 봉사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고급스러운 서재의 조명과 대비되는 거실 한복판에 널브러진 거대한 빨간 고무 대야대. 선영이 허리를 짚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킵니다. 뼈마디가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남편은 항상 본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싸움을 싫어하고 중립을 지키는 평화주의자라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제 눈물로 유지되는 가짜였습니다. 오늘 그 중립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한 방관을 확인하게 되었네요. 서울 성북동의 단독주택. 세련된 인테리어지만 공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선영은 어제 가게 일을 마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와 밤새 배추를 치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김치통 10개가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이때 남편 준호가 서재에서 기지개를 켜며 나옵니다. 당신 벌써 다 끝낸 거야? 고생했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준호 씨, 당신 일어났어? 나 지금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 어제 퇴근하고 바로 와서 한숨도 못 잤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람 쓰자고 할 때 좀 그러지 그랬어. 당신 고집으로 한 거잖아. 내 고집이라니? 어머니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다른 집 김치는 입에도 못 대겠다고? 하신 거 당신도 들었잖아?
내가 싫다고 하면 가게 차려준 거 내놓으라고 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당신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문제야. 준호 씨, 나 지금 예민한 게 아니라 아픈 거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줄 수 있잖아? 이번 모임 음식 반찬 가게 주문 들어온 거랑 똑같이 돈 계산해서 사람 쓰시라고? 나 며느리지 이 집 전용 요리사 아니잖아? 불쾌한 듯 컵을 내려놓으며 선영아, 나 내일 학회 발표야.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력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 손 타는 거 싫어하시는 게 죄는 아니지. 당신이 좀 희생하면 우리 집 다 평화로운데 왜 자꾸 옥죄는 소리를 해? 희생? 당신이 말하는 그 평화, 내 허리랑 내 잠을 갈아 넣어서 만든 거야? 당신한테는 그게 그렇게 쉬워 보여? 서재로 발걸음을 옮기며 말 참 어렵게 하네. 어머니가 용돈도 챙겨주실 거고 가게 하는 것도 다 밀어주시는데 당신만 조금 참으면 되잖아. 나 들어간다. 쾅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이 닫힙니다. 선영은 거실에 홀로 남겨집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손을 내려다봅니다. 벽하고 대화하는 기분입니다. 아니, 벽은 최소한 기대기라도 할 수 있죠. 방관하는 남편은 벽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얼음덩어리였습니다. 이때 안방 문이 열리며 화려한 외출복 차림의 미숙이 나옵니다. 선영을 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예, 선영아. 거실 꼴이 이게 뭐니? 손님들 올 시간 다 됐는데. 얼른 정리 안 하고. 김치통 옆에 저 흘린 양념 자국 저거 안 닦니? 어머니, 저 방금 다 끝내서 이제 치우려고요. 잠시만요. 11시다. 12시에 교수님들 오시기로 했어. 너는 그 꾀재재한 옷부터 갈아입고 주방 들어가서 손님들 차낼 준비해라. 아, 그리고 너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라고 나서지 말고 그냥 음식 도와주러 온 사람처럼 조용히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 집안 며느리가 의정부에서 반찬 나부랭이 판다는 소문나서 좋을 거 뭐 있니? 내 체면 좀 생각해 주렴. 그냥 우리 집 일 도와주는 단골 가게 사장이라고 해둘 테니까 넌 주방에서 나오지 마. 알았니?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미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울 앞에 섭니다. 저는 오늘 제 이름도 제 지위도 잃었습니다. 김치 10통과 바꾼 것은 며느리라는 자리가 아니라 쓸모있는 노예라는 딱지였네요. 어머니, 그리고 준호 씨. 당신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제 존재가 이 집안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기대하세요. 명품 그릇 위에 선영이 밤새 만든 음식들이 보석처럼 놓여 있습니다. 주방 구석 어두운 곳에서 땀을 닦으며 서 있는 선영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분명 내 손으로 만든 음식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부정할 때 그 고통은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시리더군요. 오늘 저는 그 화려한 연회장 뒷면에서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고전적인 음악이 흐르고 품위 있는 옷차림의 교수 부부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웁니다. 선영은 주방 안쪽에서 무거운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옵니다. 어머, 박 교수님. 이 김치 맛 좀 보세요. 올해 배추가 좋아서 그런지 아주 시원하게 잘 익었죠? 김치를 한 점 먹어보고 세상에 한 사모님. 이 김치 정말 예술이네요. 요새 이런 맛 내는 곳 찾기 힘든데 직접 담그신 거예요? 잠시 선영을 슥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아이고, 제 솜씨는요, 뭘. 우리 집 단골로 다니는 반찬 가게 사장이 있는데 솜씨가 워낙 정갈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 좀 했어요. 사 먹는 것 치고는 꽤 괜찮죠? 선영의 발걸음이 우뚝 멈춥니다.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빛은 차갑게 선영을 지나칩니다. 어머나 정말 명품 김치네요. 그 가게 어디예요? 저도 번호 좀 알려주세요. 요새 일손도 부족한데. 그런 귀한 곳 알아두면 좋잖아요. 아, 저기 아줌마. 여기 물 좀 더 채워주고 빈 그릇 좀 치워요. 어서.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빈 그릇을 치웁니다.
그때 소파 한가운데 앉아 동료들과 웃고 있던 남편 준호와 눈이 마주칩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며 와인 잔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 학회 논문 주제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와인 좀 더 하실까요? 선영은 주방으로 돌아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내쉽니다. 쟁반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아줌마?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더 잔인한 건 남편의 침묵이었죠. 서늘한 눈빛으로 주방 밖을 보며 저들은 제 노동을 찬양하면서도 그 노동을 한나라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미숙이 들어옵니다. 사람 좋은 미소는 사라지고 날 선 얼굴입니다. 선영아, 너 표정이 그게 뭐니? 손님들 앞에서 분위기 다 망칠 일 있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손님들 앞에서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세요? 제가 이 집 며느리인 게 그렇게 창피하세요? 상황 파악 좀 해라. 지금 저분들 앞에서 내 며느리가 의정부 시장 통해서 반찬 장사한다고 말하라는 거니? 그게 준호 체면 살리는 길이야?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다들 대접받고 좋잖아. 대접요? 저는요? 저는 사람도 아닌가요? 밤새 배추 나르고 음식 만든 저는 그냥 이 집 가정부인가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유난이니? 다 끝나고 수고비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얌전히 있어. 손님들 가실 때까지 주방에서 나오지 마라. 알았니? 미숙은 차갑게 돌아서 거실로 나갑니다. 선영은 주방 식탁에 놓인 김치통을 내려다봅니다. 빨갛고 탐스러운 김치가 마치 누군가의 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시간은 사실 저를 더 완벽한 소모품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김치통 뚜껑을 천천히 닫으며 어머니 돈으로 제 존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오만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 화려했던 거실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빈 술병들이 나뒹굽니다. 선영이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시어머니가 던진 하얀 돈 봉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가격을 누군가 현금으로 매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뜬 눈으로 보낸 새벽, 그리고 짓밟힌 이름의 대가가 고작 돈 몇 장이라니요. 오늘 저는 그 봉투를 돌려주는 대신 제 인생의 가장 비싼 계산서를 내밀려 합니다. 미숙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고 준호는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서재로 들어가려 합니다. 선영이 돈 봉투를 줍지 않고 미숙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뭐하니? 안 줍고. 오늘 수고 많았다. 손님들이 김치 맛있다고 난리더구나. 그 돈으로 가게 월세라도 보태 써라. 그리고 남은 잔반은 내가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어머니, 아까 사람들 앞에서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귀찮다는 듯 아까 다 설명했잖니.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뭐라고 소개하니? 교수 집안 며느리가 의정부 시장 통해서 반찬 나부랭이 판다고 동네방네 떠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게 우리 집안 격식이야. 격식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격식, 지난 7년 동안 제가 제 뼈마디 갈아서 채워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가 아줌마였나요? 선영아, 적당히 좀 해.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셨겠어. 당신 체면도 생각해서 그러신 거지. 돈 주실 때 감사히 받고 좀 끝내자. 나 정말 피곤해. 선영 준호를 매섭게 쳐다보며 피곤해? 당신 입에 들어간 그 김치, 그 갈비찜,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당신 동료들이 명품 김치라고 찬양할 때 당신 아내가 주방 구석에서 음식물 쓰레기 뒤처지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 입으로 체면을 노네? 아니,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따로 고맙다고 하려고 했지. 사람들 앞인데 어떻게?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아니, 준호 씨. 당신은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거래로만 할 거니까.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시어머니 앞에서 앞치마를 던져. 미숙에게 다가가 돈 봉투를 들어 다시 식탁에 올려놓는다. 어머니, 이 돈 가져가세요. 제가 계산해보니 이 봉투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오늘 담근 김치 10통,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제가 어머니 종노릇하며 차려낸 수만 상이 밥상들, 그거 제 값으로 치면 이 집 팔아도 못 갚으세요? 너 미쳤구나. 네, 미쳤었죠? 당신들이 가족인 줄 알고 내 존엄을 헐값에 넘긴 제가 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로 박선영은 폐업합니다. 선영아, 말 좀 가려서 해. 당신도 잘 들어? 내일부터 성북동 며느리 박선영은 없어. 나는 의정부 반찬가게 사장 박선영으로만 존재할 거야. 만약 내 김치가 먹고 싶으면 댁들이 직접 가게로 오세요. 다른 손님들처럼 줄 서서 정당한 가격 지불하고 사가시라고요. 물론 제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팔 수도 있지만요. 감히 내가 누구 덕에 가게를 유지하는데 내가 그 건물주한테 말 한마디면 해보세요. 어머니 덕에 유지한 거라면 미련 없이 접겠습니다. 제 손맛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장담하는데 앞으로 어머니 생신상에 제 나물 한 조각 올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선영은 자신의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준호가 당황해 따라오려 하지만 선영이 차갑게 막아섭니다. 오지 마. 당신은 거기서 그 잘난 체면이랑 같이 늙어가. 나는 내 이름을 찾으러 갈 거니까. 선영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밤 공기가 차갑지만 선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존엄을 갉아먹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정산이 시작되겠네요. 고급스러운 성북동 저택 거실. 하지만 분위기는 초상집 같습니다. 미숙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누워있고 준호는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합니다. 화면에는 커뮤니티 폭로 글과 뉴스 기사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면이 밥 먹여주냐고 묻죠. 비웃듯 네,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목숨보다 귀한 게 바로 그 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면을 전 국민 앞에서 벗겨주기로 했습니다. 7년치 인건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이제 제대로 정산받을 시간입니다. 법원 내 조정실. 선영은 아주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와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엔 초췌해진 준호와 도끼 서린 미숙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감히 교수 부인들 단톡방에 그 녹음 파일을 올려 내가 우리 집안을 아주 작사를 내놨구나. 우리 준호 학교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고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며느리 보고 사람들 앞에서 아줌마라고 부르셨잖아요? 가정부 아줌마 부려먹듯 부려먹으셨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린 것뿐이에요. 아, 지금 교육부 게시판이랑 대학 커뮤니티에도 난리라면서요? 가정 내 갑질 교수라고? 선영아, 제발. 나 이번에 정 교수 임용 앞두고 있는 거 알잖아. 글 내리겠다고 한마디만 해줘.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응? 원하는 거 다? 그럼 일단 7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했던 무료 식모 서비스 비용부터 계산할까?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노동, 주말마다 불려나간 학회 뒷바라지,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온갖 모욕들. 내 변호사가 계산해보니 위자료랑 재산분할 합쳐서 당신 아파트 시세 절반 이상은 나오더라고. 뭐? 이 망할년이 돈독이 올랐나? 내가 너 가게 차려준 돈이 얼마인데. 어머니가 주신 돈은 이미 5년 전에 수익금으로 다 갚았다는 증거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제 가게 이름 팔아서 교수들한테 돌린 김치랑 반찬들 그게 수천만 원 어치더군요. 그것까지 싹 다 청구했어요. 아, 그리고 아버님 퇴직금 계좌도 가압류 걸어놨으니 확인해보세요. 선영아, 우리 가족이었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가족? 아니, 당신들은 나를 가성비 좋은 노예로 봤어. 자, 여기 서명해. 이 서류에 사인하면 커뮤니티 글은 내 의사가 아니었다고 한마디 써줄게. 물론 학교 징계위원회 결과까지 바꿀 순 없겠지만. 준호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미숙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소리를 지르지만 선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선영. 하늘이 유난히 파랗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거액의 위자료가 찍힌 통장과 자유라는 이름의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제 품격도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남을 짓밟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당당히 내걸고 땀 흘리는 이곳에 있더군요. 가게 안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직원을 2명이나 고용했고 가게 이름은 박선영의 명품 식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준호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반찬 배달되나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선영은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삭제합니다. 저는 이제 아줌마가 아니라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 빈자리에 당신의 진짜 인생이 채워질 테니까요.